반갑습니다. 네. 아까 그 보령 수용성 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보령에 옛날 관아가 있었던 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산로를 통해서 올라와서 해산로 누각은 올라가지 않고 그 옆에 서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판소리로 한번 해보시던지. 여기 아까보다 바람이 덜 불으니까 옛날 이게 그 보령에 말하자면 주요 취소야 관리하고 하던 그런 느낌이 어떠셔? 그 건축물이 아, 이거는 더 오래됐나 그래. 같은 느낌. 맞아요. 지금 이 보시고 앞에 전면에서 보면 성곽이 돌로 아까 배웠던 대로 이 성곽이 쌓여 있고 이게 이제 문 역할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산루야. 아까 그 아주 멋진 글씨로 앞에 쓴다. 악의 이산해라는 분이 간판을 썼다는 거야. 아산 이산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인데 그 어디야? 우리 충청도 분의 유명 조선시대 그 선비가 쓰신 적인데,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지금 유형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갖고 있는 문화재야. 아까 그 봤던 보령 수용성, 충청 수용성은 전체적인 것이 이제 아까 그 들어갔다 봤던 망함은 이런 것이 이제 형태가 남아 있는 거라면, 여기는 지금 성곽터에 성곽지에 이런 누각 건물이 남아 있어서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둥이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치는 걸 단청이라고 하는데, 근래에 대본 보면 알 수 있죠. 단청을 칠하지 않은 건 요새 넣은 가르낀 그 기둥들이에요. 또 저 천장에도 보면 석가래가 지금 가르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게 좀 바싹 마르면 2, 3년 내에 단청을 칠하면 이제 똑같아지죠. 그래서 이 뼈대 자체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유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보령 성곽지인데 그 상당히 그 불행한 역사인데, 우리가 조선시대는 어느 곳이든 말하자면 보령시청 이렇게 있는 거 마냥 얘가 관아터예요. 관아터인데 대개 이제 서양식 교육을 받아들이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일본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개의 경우는 사람이 많았던 이런 그 소재지에 학교를 질 적에 이 관아지에 부속된 것이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향교 이런 것이 관아지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올라가면 향교가 있는데, 그래서 불행한 것은 이 관아지를 여기 보령중학교, 보령초등학교가 좋은 곳이죠. 속된 말로 옛날 관청터에 아주 제대로. 중교를 하려면. 그렇지. 여기 들어가서 이게 잘 그래도 이 문이라도 남겨놔도 다행이야. 성문이라도. 그 학생들은 늘 이 해산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지금 보령중학교로 들어간 문이 아주 은행나무길이 멋지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게 생각하면 옛날에 관아하고 오늘날의 현대식 학교가 같이 이렇게 공존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한편 아쉬운 게 어느 시대인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또 경제적으로도 부가 이루어지고 하면은 옛날 지도 같은 걸 보고 관아부 복원 같은 걸 하면 좋죠. 전국에 다니면 최근에는 관아를 복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보령 수용성지도 상당 부분은 건물 같은 것은 복원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곽을 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들어오면서 이렇게 봤지만 성곽이 옛날 것도 일부 있지만 뭡니까 일부 새로 쌓기도 하고, 저게 아산 이제 악의 이산해라는 분이 영의정인가 여기 이제 높은 벼슬하는 분인데
저 해산루라는 글씨가 아주 멋지게 썼죠. 조서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일필 힐지로 쓴 소설책을 쓰는 이거 배우지 않으면 잘 못 읽어요. 바다의 자, 몇산자, 누각누자에서 아주 이 간판 글씨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곽에 잘 보시면 그 기둥이 들어가는 그 문 쪽에는 이렇게 높은 기둥으로 쌓고 이후에는 성곽에 기둥을 싸서 한 그런 건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적에 이렇게 성곽은 뭐 돌로 쌓으면 석성, 그 다음에 이런 건물 얘기할 적에 보통 안내칸에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몇 칸 건물이에요? 전면이 앞에서 보면 3칸 건물. 옆에서 보면 측면이라는데 2칸 건물. 그래서 이게 특징이 서양에 비해서 칸은 말하자면 몇 메다다 이 규정이 없어요. 그 지형에 따라서 칸수를 조정할 뿐이지, 말하면 이걸 한 칸 집으로 질 수도 있고, 2칸 되게 홀수로 합니다. 3칸 전면에 측면 저기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단청도 잘 칠했지만은 이런 걸 공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단아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목조각을 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보수할 적에는 상당수의 되도록이면은 원형을 그대로 두려고 하는 이유가, 보수를 하면은 여기서 지금 석가래라고 하는데 석가래가 옛날 거고 하나밖에 안 남아 있잖아. 요즘은 그 기술자들이 청자 같은 거 깨진 것도 옛날에는 그냥 뭡니까 감쪽같이 하는 보수 방법, 지금은 그 흔적을 남기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깨진 부분을 약간 이렇게 표를 내는. 여기도 지금 다 아쉽습니다만은 전면 거의 다 지금 새 겁니다. 근데 요거만은 옛날 거다 이거지. 덜 썩은 거죠. 이건 신부제를 쓴 거고, 나머지도 보면은 저런 건 지금 새로 낀 거예요. 이런 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대로 2, 3년 내에 또 바싹 마르면 단청을 칠하면 오늘 우리가 와서 공부한 것처럼 몰라보죠. 어떤 게 신부제고 저 옛날 부제인지. 그래서 지금 단청 전이라 이렇게 보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공부하는 사람들로서는 훨씬 더 알 수 있죠. 저쪽 끝에 보면 이게 기술이 이 목수 기술이, 옛날 기술자들이 처마를 할 적에 이 안쪽에서 보면 이쪽으로 와 보시면 안쪽에서 보면 이게 바깥에 이렇게 부채살처럼 펼쳐집니다. 이거를 선자연이라고 하는데 부채 선자, 이게 기술이야. 근데 이게 저 안쪽에서는 거의 모아집니다. 저쪽에서 보면, 저쪽에서 이게 선자연이라고. 팔짝 지붕 같은 게 멋있어지려면 석가래가 다 가면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다 옛날 목수들이 계산해서 저 끄트머리 보면 모아져 있잖아요. 딱 부채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선자연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디 요새 지은 집도 가서 이 선자연을 보면 목수의 기술을 알 수 있어. 목수 기술이 현찮으면 저걸 잘못 너무 많이 멋을 내면 이게 뭐 틀어지거나 하거든요. 이걸 잘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 부재에다가 신부재가 거의 지금 석가래를 거의 다 갈았거든요. 근데 이거 사례만 그대로 두고 선자연을 짰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 보는, 그래서 이렇게 대들보, 보 이런 것이 잘 구조적으로 잘 남아 있고 보수한 흔적을 더 볼 수 있어서 좋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첫 질문에 답변하신 것처럼 이 집에서는 기둥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 지붕 이상의 무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집은 좀 단아해서 지붕 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천장이 보이는 걸 연등천장이라고 하는데, 규모가 커지면 이제 안에가 복잡해지니까 천장을 달아요. 천장을 다르면 우물천장 마냥 다포집의 큰 집들은, 그러면 아래에 있는 구조물들이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이쁘게 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드러나는 집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천장 무게가 무거워요. 기와 안에 또 이렇게 흙으로 다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힘을 다 누가 받느냐? 이 기둥이 받는 거야.
예. 그래서 이 기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둥근 걸 이제 원기둥 하고 이제 그래서 기둥에 이 창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게 다 힘을 받는 구조예요. 못을 부리는 것도 있지만 가구식으로 전부 상부 구조의 하중을 받기 위해서 이런 공포 같은 걸 설치해서 말하자면 지붕 무게를 견디는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와서 저 목조건축 보수를 하는 과정을 보게 돼서 공부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아까 선생님 말고 또 다른 얘기 하실 분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보고 본 느낌 제 설명 듣고 보령 성곽지에 남아있는 해산로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래도 못 떨어진 이런 유형문화재가 있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당연히 문화재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보령 초등학교, 주포초등학교 하고 보령 중학교에서는 아마 이 건물을 문화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없애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이런 그 문화재 유적지가 잘 공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례네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문화재는 일단은 보존하고 또 소중하게 네. 간직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뭐 중학교든지 초등학교든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잖아요. 그렇다면 훼손의 염려가 있어서 그거를 그 관할 정부에서 허락해 주는 것이 그게 흔한 일일까요? 그 훼손의 염려가 많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문 비슷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제가 네. 강점하면서 봉건사회를 명치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개화했기 때문에 중국도 그랬지만 제일 먼저 조선왕조의 관할을 부정했겠죠. 그 궁궐은 그대로 둔 것이 너무 반발이 클 것 같으니까 거기는 많이 손을 못 댔지만 지역은 거의 관아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거의 일부러 학교 같은 걸 거의 넣고 또 그 당시 분위기가 한학자나 일부 공부한 분들은 거의 동의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일본처럼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개명해야 된다. 그러려면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거의 초등학교 향교 부근에 있는 교자 들어가는 교동에 있고 그런 데는 거의 관아가 있으면 반드시 향교가 있었거든요. 교동자가 붙는 데는 관아 터의 강세 있고 그래도 향교는 못 없앴어요. 못 없앤 이유가 실제 유생들이 존재를 했고 일반 유림들이 상당한 그 유력가들이기 때문에 향교 서원은 그래도 대원군 철폐하고 말고는 일본이 손을 못 댔는데 이 관아터는 거의 다 아마 우리 이 조선조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제 똑같아요. 그렇게 학교나 다른 거로 변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예산이 있고 한 데는 이렇게 지도나 이런 걸 보고 복원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여기도 혹시 옛날 그런 것이 있다면 학교가 더 이전한다면 그렇게 복원하고 있을 수 있고 충청권도 지금 그렇게 몇 년 전만 해도 갈등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그 옛날 문화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도 여러 다니면서 보니까 관아지는 거의 다 이런 그 터나 이런 문만 남아 있고 서산도 그랬었죠. 그렇게 관아터가 훼손되고 일부 유적만 남아 있는. 그래서 너무 큰 건물로 이미 져버린 데는 헐지를 못하고 이제 제일 좋은 게 그래도 홍성군청인가요? 홍성군청은 그 관아 안에 지금 군청은 있고 앞에 아문만 있고 이렇게 된 형태인데 그래도 거기는 나름대로 주변에 성곽하고 이렇게 해서 홍주성터죠? 이렇게 해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학교 자체는 이미
관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있었을 텐데 훼손을 하고 학교를 지은 거죠. 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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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분. 저 안에 응. 선생님이 네? 저거 지금 복원을 새로 다시 쓴 거죠? 깨끗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깎은 건 좀 신부제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저 안에 이런 건 다 새로운 부재가 들어간 겁니다. 전부 다 하는 거. 이게 주두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장 많은 힘을 받는 거예요. 이 기둥에서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신부재가 들어간 거예요. 새로운 부재. 이렇게 단청 안 한 건 이번 보수하면서 다 들어간 겁니다.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새로 들어간 건 다 신부재예요. 이런. 글 써져 있는 것도 신기해요. 네? 한판은 원판은 딴 데 보관하고 다시 쓴 거 앞에. 이런 건 옛날에 이렇게 그 붙였던 건 그대로 현판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원판 모양 그대로 그대로 붙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그대로 쓰고 있는데 말하면 기둥을 받치는 주두는 거의 다 새로운 부재로 들어간 것 같아요.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건 지금 벌써 힘을 많이 받으니까 약간 금이 가잖아요. 힘이 받으니까. 여기에 상문제 예. 선장. 대들보. 이렇게 이게 대들보. 예, 대들보가 이게 다 이렇게 보죠. 이게 종복 가운데 마루종자. 그것도 힘을 새로 갈았네, 그쪽이. 이게 고건축 용어들이에요, 이게. 기와가 셌었나 봐요. 기와. 위에 거 그래서 팔짝은 어떻게 팔짝이? 팔쪽은 옆에서 보면 이렇게 팔자로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팔자로 보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 손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부채살처럼 쭉 나가죠. 이렇게 여기서 딱 나가면 이렇게 해서. 네? 낮다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지금. 옛날 사람들 자연에 맞춰서 성곽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세 기준이요? 우리 대표님이 크시네요. 그래요. 오, 그러네. 아이고. 그래, 회사님. 맞습니다. 그래, 여기 이 정도 할까?
중학교의 관아 건물은 객사, 동원, 아사, 상청, 작청, 현사 등 많은 관아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는 동원, 대산문 그리고 관아문인 빈서루이다. 현감 집무실인 동원은 정면 7칸, 측면 3칸의 팔딱지붕의 건물이다. 남포현 관아의 정문으로 사용되었던 관아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문루 건물로 아래는 출입구, 위는 용마루를 설치하고 팔딱지붕이며 조선 왕조의 중앙 집권을 상징하기 위해 당시 전국에 똑같이 만들어진 관아문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진서루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내 산문은 정면 7칸, 측면 1칸인데 중앙은 소실대문 1칸이 있어 출입구 역할을 하였고 건물의 정면에는 옥산 아문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이상 남포 현 관아 설명했습니다. 참 잘 읽었어요. 우리가 문화재 답사를 가면 이 안내판 읽어보는 것보다 더 훌륭한 해설이 없어요. 이것만 읽어보면 그 문화재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 뭐 충분하게 설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뭐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게 아문이에요. 누각으로 돼 있는 아문들이 덜어들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누각으로 돼 있는 데는 보면은 조금 이렇게 권위도 좀 있고 그런 데가 좀 이렇게 누각으로 아문을 한 데가 많아요. 근데 결성 같은 경우는 성 안에 있어서 그냥 산문으로 돼 있잖아요. 향교 문처럼 이렇게 일자로 이게 누각이 아니고 그런 데도 있고 서원도 이렇게 누각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출입문이 그 다음에 향교도 세종 때 정도 이렇게 한 500년 조금 넘은 향교들은 이렇게 누각으로 지은 데가 다루들이 있어요. 조선 초에 진 데는 저기 안쪽에 내산문처럼 저렇게 소슬문이라고 그러죠. 가운데가 이렇게 솟아있는 저런 문으로 돼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옥 건축 양식은 뭐 다 똑같고 겹쳐마 멋을 많이 부렸죠. 네. 2층 누각이다 보니까 겹쳐마예요. 우리나라는 석가래에 강목을 쓰지 않는데 유일하게 겹쳐마를 올릴 때만 저렇게 강목을 써요. 그러니까 원처마는 둥근 석가래고 겹쳐마부터 이제 다중처마도 있죠. 뭐 3개로 돼 있는 데도 있죠. 3층 처마. 그러니까 이제 겹쳐마부터는 저렇게 강목으로 써요. 근데 저쪽에 소실대문이 있고 네. 여기 누각을 앞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외문. 얘는 바깥. 저 안에는 내산문. 그러면 여기를 가운데를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그렇죠. 돌아서 가는 거예요? 토절이 이제 여기 앞에 서 있죠, 이제. 여기서 딱 창 딱 들고 지키죠. 요 위에는 뭐 문 수문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보시면 지금 나무로 해갖고 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가 없으면 저 앞으로 다 터져 있는 풍경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저 앞에가 다 보이는 전경이죠, 여기가. 그래서 올라갈 수 있으면 저기 열렸을 거예요. 올라가 보세요. 저기. 자, 경치가 어때요? 여기서 보니까 사방이 다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앞에 나무에 가려서 밑에서 볼 때는 뭐 이렇게 뭐 구석진 데다가 이게 아문을 세워놨을까 하는데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다르죠. 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광활한데 여기가 조망이 굉장히 좋은 터죠, 여기가. 학교.
학교가 문화재터 관하나 이런 데 가면 꼭 학교가 있는 게 결성 초등학교가 결성 객사 자리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조선을 지배하는 훈령 1호가 조선 문화 말살이거든요. 1호예요, 1호.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을 황국 신민화 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세뇌를 하려면. 근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전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조선시대는 기반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역할을 하던 향교들은 지역의 유지들이 다 유림으로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반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아터에 보통 보면 객사나 제일 그 동네에서 큰 건물이 관아 건물이니까. 예. 그렇다고 뭐 개인 뭐 99칸쯤 있어도 개인 집을 뺏어서 학교를 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맞아떨어진 거죠. 일단 조선 문화를 말살시키는데, 이게 관아라는 거는 그 지역을 다스리던 정치, 경제, 행정 모든 것의 중심이잖아요. 이게 중심지니까 그거를 훼손해서 학교로 쓴다는 명목, 교육을 위해서 학교로 쓴다는 명목과 조선 문화를 말살해야 되는 명목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 지역의 가장 큰 건물이고, 그 지역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 정치, 경제 중심 건물이니까 이걸 훼손하는 역할도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관아에 100년이 넘은 학교는 거의 초등학교가 100년, 초등학교죠. 100년 넘은 학교들은 거의. 아직 중고등학교는 100년 넘은 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100년 넘은 초등학교는 반드시 관아 건물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어딜 가나. 그래서 그 관아 건물 중에서도 제일 컸던 게 이제 객사 건물들이니까 거의 이제 객사 건물을 초등학교, 이제 소학교를 쓰다가 후에 이제 그 요즘처럼 이게 학교를 건물을 지었는 거죠. 그걸 훼손을 하고. 근데 객사터만 가지고 학교를 짓기 힘드니까 그 주변에 있던 건물들도 같이 헐어버리고 쓰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은 많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현감 집무실은 그래도 부수지를 못한 거예요, 애들이. 왜냐면 지역정선, 아까 얘기했던 지역정선이니까. 그런데 객사나 외동원이나 향청이나 이런 건물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학교를 짓고 나머지 건물은 다 털어도 지역에서 이제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나 서양 교육을 받은 개화파들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에 역설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하고 댕기니까 그런 건물들을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는 묵인이 된 거죠. 그 지역에서 유지들이. 근데 향교나 동원 건물, 사또가 근무하던 동원 건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고 싶었던 거겠죠.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원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있어요. 막 남아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 후로 무너지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해서 이게 다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주춧돌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다른 건물을 짓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춧돌이나 이런 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동원 건물 같은 경우는 복원하자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데가 많죠. 지금 남아 있는 데 중에서 이런 성문 같은 거 이런 거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땅들은, 그러니까 성벽이 헐리고 동원의 향청이나 이런 것들이 헐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신분제도가 무너지면서 자기 땅이 없는 소장농들이나 일반 평민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노비 문서 같은 게 없어지면서 노비로 살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터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초가집 짓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그것도 동작 느려갖고 먼 사람들은 어디로 가지? 산 속으로 들어가서 화전을 하는 거죠, 화전. 그러니까 산을 태워서 불질러서 나무들을 없애고 그 땅에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건데, 조선 우리가 옛날 사진 보면 그 근대기나 6.25나 막 이런 때 지나서 옛날 사진들 보면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 민둥산이잖아. 그 이유가 그거예요. 화전하면서 산에 불을 많이 낸 거예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6.25 이후, 그 다음에 광복 후까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부 너도나도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이제 군불 떼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해방 후에 이제 이승만 정권 들어서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산림법이라는 걸 이제 산림 보전에 대해서 나무를 심고 그 민둥산에도 다시 나무를 심고 이런 거를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박정희보다 먼저 시작한 새마을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지. 결국은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산에다 나무를 심는데 그때 이제 그 인건비를 다 줬죠. 나무 심는 사람들은 이제 인건비를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뭐 요즘도 최근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이장이나 힘 있는 그 반장 완장찬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 보이고 뭐 한 사람들은 왜냐면 일자리가 없고 밥 벌어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인건비라도 받고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횡포를 부리는 거지. 이제 지한테 뭐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이쁜 처자들 어떻게 뭐 어떻게 하룻밤 수청을 든다든가 뭘 해고 일자리를 주는 거지. 그러고도 일자리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수수료 떼어먹고 이제 뻗지라 그러죠. 인건비 주면 이제 그런 짓들을 한 거죠. 그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나무가 심어지고 산에 나무를 심고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게 그 이후로 이제 산에 가서 함부로 나무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죠. 국권을 잃는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 문화, 정신문화가 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와 그 다음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세대들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세뇌시켜놓은 그 교육이 아직도 그 잔재가 깊이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쓰는 용어의 많은 부분들이 일본어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게 이제 우리 생활 예절이라든가 일상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본에서 가르쳐 놓은 것들, 왜곡시켜 놓은 우리 예절, 우리 달에 할 때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예절인 줄 알고 살아왔고, 심지어 가장 충격적인 게 가정의례준칙이 일본 애들이 만든 것이라는 거.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법이나 가정의례준칙이라고 얘기하는 홀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전통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배우면서 우리의 예절이 너무 복잡하고 허례허식이 많아서 간소하게 줄여서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가정의례 준칙인지 알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왔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그게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거, 그 표준이라는 거를 빨리 없애는 것이 우리 문화를 되찾는 첫 번째 순서가 될 거고요. 그런 거 외에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일본 애들이 그 세뇌를 해서 가르쳐 놓은 것, 심지어는 지금 교과서의 체계 자체도 아직까지도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서 바뀌지 않고 이제 지금 교육 체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전한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교육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아직도 우리는 온전한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심각한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 문화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게 현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자손 세대에서는 이걸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후대에서는. 그러면 우리 후대는 계속 이렇게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서양인도 아닌 이 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정체불명의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향교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 자식들이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문화재 답사를 다니는 것도 그런 뿌리와 흔적을 좀 찾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뭔지를 좀 어렴풋이 느꼈으면 하는
다리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누각이 아직 손을 이렇게 많이 안 냈어요. 그 손을 안 댄 가장 크게 우리가 한옥을 보러 가서 이게 수리를 많이 해서 최근에 수리를 많이 해갖고 현대식 한옥인지 우리 전통 한옥인지를 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저 석가래를 보시면 돼요. 석가래. 지붕을 기와를 받치고 있는 이것이 석가래인데 제가 늘 그 동원 설명할 때도 결성 동원 설명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거 보시면 석가래가 연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석가래라고 흔히 하는데 이걸 보시면 나무가 전혀 다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 나무 벼다가 껍질만 바뀐 거예요. 원래 나무의 생김새의 굵기, 그 다음에 휘어짐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는. 그죠? 근데 요즘 아까 그 보령관화에서도 봤죠. 새로 깎아서 끼운 나무들은 매끈하게 전부 대패질을 했죠. 예. 이게 요즘 목수들은 대패질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연막 처마선을 못 만들어요. 처마선을. 이게 둥글게 떨어지는 처마선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이 보에다가 못을 박지 않으면 이 연목이 미끄러져 내려가요. 근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여기 못 하나도 안 박았어요. 그리고 저 생긴 대로 나무 지금 이런 나무들 보면 휘었잖아요. 지금 휘어가지고 연목과 연목 사이에 간격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 휘어진 채로 그대로 쓰는 게 우리 한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옥을 지을 때 연목을 얹는 거는 반드시 대목장이에요. 그러니까 한옥 지을 때 대목장이 하는 일은 연목 순서대로 얹는 거하고 대들보 상냥식 할 때 대들보 얹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소목장들이 다 해요. 그래서 그만큼 좀 왜냐면 이거는 나무가 굵기 휘어진 거 이런 거를 딱 보고 대목장이 저 나무 여기다 올려 저 나무 여기다 올려 해갖고 그냥 착착착 갖다 올려놓으면은 처마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목장이에요. 자질을 안 해봐도 자로 재보지 않아도 눈으로 딱 보면은 저건 어디쯤 들어가야 된다 어디 들어가야 된다를 아는 거죠. 대목장이. 근데도 보존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죠.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지붕관리 기와 관리만 잘해주면 연목은 썩을 일이 없어요. 연목이 썩는 거는 비가 새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와가 오래돼서 갈아줘야 될 때 기대화를 제때 안 갈아주니까 물이 스며서 연목이 썩는 거거든요. 안에. 그래서 기와만 지붕 관리만 잘해주면 안에 보호나 연목이나 이런 것들은 썩을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잘하면 나무는 한 최대 300년 갑니다. 300년. 이 목재는. 관리를 좀 잘 못하고 부실했을 때 평균적으로 200년을 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 지금 여기도 그렇게 오래된 나무는 기둥이 없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까실까실하게 일어나는 나무들이 있어요. 막 벌레 먹은 구멍처럼 막 패여 있고 그런 나무들이 그렇게 되는 게 보통 한 200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갔는데 막 무슨 벌레들이 파고 들어가서 구멍 뚫린 것처럼 막 빵빵빵 우둘투둘 막 이렇게 돼 있는 기둥이다 그러면 200년 넘은 거예요. 나무가. 대단한 거지? 뭐요? 이거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이게 지붕에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여기를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기둥이 지금 보가 이렇게 나온 게 있고 이렇게 온 게 있고 여기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저게 대가짜 사가에 가면 이 가운데도 이렇게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진 같은 걸로 그걸 용도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 돗자리 같은 거 이런 거 잘 썩잖아요. 습기 먹으면 곰팡이 잘 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 저기 천정처럼 이게 일본 말인데 이것도 된조처럼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산 같은 거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저기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쪽에 보호에도 지금 저 뚫려 있는데 막아놓고 다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새 집을 짓지 말라고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 후대에 막은 건지 하여간 다 막아놨어요. 지금 이 안에 뭐가 집 짓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막아놓은 건데 원래 한옥은 이렇게 다 안 막죠,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도 저기 보하고 보 사이에 보면 막혀 있잖아요. 지금 저기도 저 틈도 저 맨 위에도 막혀 있고 지금. 원래 저렇게 안 막거든요. 막아놓은 걸 보면 거기에 뭐가 뭐 짐승들이 뭐 집을 저는 여쨌는지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 보수는 했네요. 이런 데 보니까. 보수는 꾸준히 해야죠.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손이 덜 타가지고 예스러. 그렇죠.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기는. 예,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가나의 내산문인데 여기가 우리가 남포가나라고 그랬잖아요. 남포가나라고 그랬는데 지금 저기 현판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옥산아문이라고 써 있어서 왜 여기가 남포현인데 옥산아문이라고 써 있을까를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옥산이라는 지명이 없어요. 여기 단 한 번도 어느 기록에도 옥산이라는 기록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 왜 옥산이라고 했을까? 찾다 보니까 저 뒤에 산이 옥마산이에요. 옥마산. 뒤에 산이 옥마산이고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 옆에 요 뒤에 향교가 있거든요. 향교 있는 동네 이름이 옥동이에요. 옥동. 그러니까 저기 저 산 이름 옥자를 따가지고 동네 지명하고 이런 걸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옥산아문이라고 썼는데 거의 결성도 결성아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뭐 다 그렇게 표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옥산이라는 지명이 찾아지진 않아요. 이 근처에서는 찾아지질 않아요. 결성동원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건물이. 이 정도면 옛날 한옥 건물 중에서는 거의 뭐 대형 빌딩에 해당하는 건물이에요. 크기가 이 정도면 한옥은. 7칸 측면으로 4칸이죠. 여기가. 네. 측면으로 3칸, 4칸이잖아. 4칸이잖아. 넓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건물이 28칸 건물이거든요. 이게 28칸 건물인데 결성 객사가 41칸이었다 그래요. 41칸. 네. 그러면은 이 건물에 3분의 2가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크기에서. 네. 그러면 객사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죠. 거기가 굉장히 컸던 예. 곳인데요. 예. 객사가 컸던 거예요. 객사가. 동원은 굉장히 작잖아요. 예. 결성 동원은 굉장히 높아갖고 권위적이었는데 그게 원형이 아니에요.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거기는 결성동원은 크기가 작은 이유가 처음에 결성읍성을 축조할 당시에 동원이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 산 꼭대기에 200년 동안 있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이제 객사하고 이런 걸 터를 다 잡았는데 주변에 터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그 대민 용도로 이제 요즘으로 치면 민원실창 용도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위에 거를 그때 그러면 부수고 내려온 게 아니라 위에 거는 그냥 두고 밑에 거는 민원실 용도로 수령 직무를 동원을 짓지 않았나. 그래서 좀 작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터가 나와서 있어요? 예. 근데 위에 터 있어요. 왜 이렇게 높아요? 위에 터 어디 남아있어요? 위에 동원 옆으로 뒤로 해서 쭉 올라가면은 헬기장 있고 헬기장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기 터가 있어요. 큰 밭처럼 생긴 이렇게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동원 원래 자리예요. 뭐 이렇게 저기 돌멩이
자, 누가 예쁜가? 마스크 써서 불어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기 말탄 도령님이 그냥 지나가서 막 도련님 쓸데없는 소리. 멋있겠다. 자, 우리 배도 부르는데 소리 한번 할까? 너무 졸려서 안 돼요. 밥 제일 찍어 먹은 사람 한번 소리 한번 해봐. 짧은 거. 지금 먹었어. 뭐야 나 많이 먹었어 오늘. 언니가 제일 조금 먹었어. 나 오늘 많이 먹었어. 한규요 영원하라. 아이고. 혜진 씨가 해 그럼. 원래 잘하는 사람이 하면 덜 재밌어. 못하는 사람이 해야 재밌어. 뭐 그래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해주세요. 와. 혜진이 노래 잘해. 아 그래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찬송가 부르는 사람한테 노래 못 한다고 어떡해요? 그러면 혜진 쌤 고상한 목소리를. 거기 보통 한가운데 지어져 있지는 않지 않나요? 여기 제가 거의 평소로 봤을 때 한가운데 지어져 있어요. 그만 가세요. 여기까지요? 네. 왜요? 이렇게 짧이요? 이마치 오세요. 자, 여기 지금 뒤에 뭐가 있어요? 자, 치가 뭐예요? 치가 뭐예요? 치가. 키가 뭐요? 설명을 해. 아까 저기서 본 거 같아. 시간인데 여기 하나만 있어? 자, 치는 예전에 고창 읍성 갔을 때도 설명을 했고, 재미없다기도 있어. 진도 장성 갔을 때도 설명을 했고, 자, 성문에 있으면 옹성이라고 하죠. 옹성. 성문에 항아리처럼 둥글게, 성문 앞에 이렇게 둥글게 치고 있으면 옹성. 자, 치는 막루예요. 막루. 자, 여기 성벽에서 적들이 타고 올라가면 얘들 어떻게 죽일 거예요? 어? 누가 성벽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어떻게 볼 거예요? 여기서 봐야죠. 그래서 치가 있는 거예요.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들을 쉽게 발견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치가 있는 건데, 치는 뭐 여기에 막루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치가 돌로 해서 막루까지 해갖고 완벽하게 하나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우리나라는 막루라는 말을 안 쓰죠. 뭐라 그랬을까요? 해미읍성에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가면 성벽 앞에, 성문 옆에, 그죠? 자, 이후에 막루까지, 막루 위에 건물까지 있어서 완벽하게 서 있으면 돈대라고 하죠. 돈대. 자, 강화도 가서 무수하게 봤죠. 돈대. 또 돈대가 어디에 있어요? 경복궁 가면 광화문 옆에 길 한복판에 돈대가 하나 있죠. 예, 원래는 성벽이 거기까지 이어져 있는 건데 일본 애들이 성벽을 때려 부수고 길 내느라고 돈대가 지금 도로 한가운데 가 있죠. 강원 옆에. 그런 역할을 하던, 이게 지금 여기 하나가 아니에요. 쭉 돌아보면 또 여러 개 더 있어요. 이 치가. 예. 여기는 지금 향교가 여기 지금 이 도로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저기 꼭대기에 볏짚 흰 거 이렇게 비늘 마른 거 싸놓은 데 있죠. 예, 그 옆에 오른쪽으로 은행나무 있는데 보면 보이나요? 기와집? 예, 저게 향교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 결성도 예. 마주보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유가 일어난 게 있죠. 아니고 그냥
이유가 있죠.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예. 향교는 조선 초부터 이제 태조 때부터 짓기 시작을 했는데 개수가 많지는 않았고 본격적으로 전국의 각 9년마다 향교를 하나씩 짓기 시작한 거는 세종 때부터예요. 태조 이성계가 무신반란을 일으켜서 그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조선을 건국을 했죠. 그리고 나서 공신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신권 정치를 했죠.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줄이고 신의 권력을 높여서 권력을 신하들한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은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가 고구려 장수로 있을 때부터 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거의 대부분의 전과를 이방원이 올려요. 근데 얘는 불만이죠. 왜 어렵게 역성혁명을 해서 그 권력을 신하들에게 주느냐.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 왕이 된 다음에는 다시 왕권 정치를 만들죠. 기반을 만들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자기 형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아버지가 건국을 하는 데 있었던 공신들까지, 그죠? 쟁쟁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거를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세종. 네, 세종이 그거를 보고 자란 거죠. 그래서 세종은 다시 그 권력을 신하들한테 줍니다. 신권정치. 그런데 문제는, 자, 신권정치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신하들에게 권력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신하들한테 권력을 줄 거냐. 에? 여기서 다시 책봉 문제, 뭐라 그러죠? 공로 책봉 문제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널리 인재를 등용을 하기 위해서 후하고 미래 인재를 키운 거죠. 그래서 향교를 지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재들을 균등하게 전국에서 등용을 하겠다. 그래서 향교들이 지어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 왕명으로 각 지방 관아 이 동원으로 내려온 명령이 향교를 지어라. 근데 어떻게 지을 거냐? 자, 요즘으로 말하면 시방서가 내려옵니다. 요런 형태로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향교를 짓는데 그럼 어디다 지을 거냐? 예, 여기에서 읍내에서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지어라, 이렇게 나와요. 이 읍내라는 거는 읍을 다스리는 치소, 이 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읍성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예. 이해되시죠? 옛날에는 네. 가까운 거예요. 예. 지금이나 뭐. 예. 정도 이 정도 거리 되지 않아요? 되죠? 예. 다 요 정도. 옛날에는 네, 예. 그래서 동원 근처에 향교가 다 있는 거예요.